그 밥 좋아하세요? 밥이 없으면 안 되죠. 좋아하죠. 당뇨신 분들 당연히 쌀밥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만 넣으면 이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거를 막아주는데, 오늘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당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밥에 이거 넣으라고 하셨는데 혈당을 오르는 걸 막는 그 비법이 그게 뭔가요?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제 식물성 기름 하면 뭐 올리브유, 그리고 뭐 코코넛 오일과 같은 이제 이런 기름들을 말을 하는데요. 밥을 지으실 때 이런 식물성 기름 한두 스푼을 넣어주시면 이제 밥의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올라가서 혈당을 좀 덜 오르게 하는 저당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전분은 먹고 나면 이제 빠르게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좀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 이제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으로 이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고요. 대장으로 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으로 가서는 이제 장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이제 대장 환경을 좋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밥 지을 때 뭐 올리브유 한두 스푼 넣는 거니까 매우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올리브오일 넣고 밥 지으면 좀 기름질 것 같은데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걸 뭐 올리브 오일을 물 대신 넣으면 이제 느끼할 텐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두 스푼 정도 넣는 거는 맛을 심하게 해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이 넣으면 거의 튀기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박진영 씨가 아침에 일어나면 올리브오일 한 스푼. 아니 근데 올리브유를 좋은 거를 먹으면 그게 식물성 기름, 그 오메가 그거니까 되게 좋아요. 밥에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좀 다른 꿀팁 없나요? 식물성 기름 말고? 당연히 있죠. 제가 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찬밥으로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온도가 한 1도에서 4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밥을 24시간 동안 식히고 이제 다시 데워서 먹는 경우가 이제 식히지 않았을 때보다 혈당이 덜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열된 전분이 이제 식히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환경에서 결합이 변화되면서 이 저항성 전분의 비율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간혹 아예 꽝꽝 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 두셨을 때 이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해요.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 보관하셔서 이제 데워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기름을 한두 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은 다음에 한 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이제 냉장 보관하셔서 다시 데워 드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2015년 미국 화학학회에서 이제 코코넛 오일을 넣고 지은 밥을 한 12시간 정도 냉장 보관하고 다시 데워 먹었을 때 저항성 전분이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에 이제 밥을 미리 식물성 기름을 넣고 지으신 다음에 이제 냉장 보관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데워 드시면 이제 건강한 저당밥 루틴이 되겠죠. 다만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어요. 식물성 기름을 넣은 밥도 그리고 찬밥도 모두 쌀밥입니다. 그러니까 밥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지 어쨌든 탄수화물은 맞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과하게 먹으면 혈당을 똑같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잡곡밥은 좀 다이어트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저항성 전분이 높게 함유된 제품일까요? 네. 저항성 전분이 좀 높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좀 높게 함유된 식품을 좀 말씀드리면 귀리, 뭐 보리와 같은 잡곡류, 그리고 렌틸콩 같은 이제 콩류, 덜 익은 녹색 바나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이 이제 뭐 살 덜 찌고 혈당을 좀 덜 올린다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덜 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높인 쌀밥도 이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한 30%, 40%의 정도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쌀밥보다는 이런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충분한 잡곡밥이나 현미밥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냉장고에서 식힌 다음에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정말 극대화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럼요. 보리와 같은 이런 잡곡밥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은데 거기에 뭐 식물성 기름 또 식혀가지고 드시면 이 비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화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밥 질 때 올리브유 한 스푼이랑 냉장고에 넣는 거는 진짜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요. 이제 당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매우 쉬우니까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도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하죠? 볶아서 먹고 쪼도 먹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좋아하죠. 한국인인데. 뭐